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신상기 그룹자입니다. 자, 오늘 제가 할 강의가 사실은 뭐 저는 사업 위에는 다른 거는 크게 생각을 할 줄 모르는, 그냥 한 군데 꽂히면 그거밖에 볼 줄 모르는 스타일이다 보니까 오늘 제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게, 제가 여러분들한테 뭔가를 드려야 되는데 제가 드릴 수 있는 게 무엇일까를 고민을 하다 보니, 그래도 어쨌든 이 자리에 지금 줌을 통해서 왔든 아니면 본사를 통해서 왔든 아니면 각 지역의 스퀘어에 앉아 계시든, 중요한 건 뭔가 이 엔젝타와 그 다음에 뭔가 강의하는 저와 연결고리가 된다라는 거는, 이 엔젝타를 통해서 이왕이면 조금 더 건강해지고, 이왕이면 조금 더 지금보다는 더 성숙하고 성장되는 거를 목표로 해서 지금 저와 연결고리가 되어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릴 수 있는 게, 그래도 제가 조금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객관적인 어떤 그 확률, 여러분들을 조금 더 성장시키고 지금보다는 조금 더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그 가능성이 있는 게, 제가 드릴 수 있는 게 어떤 제시, 방향에 대한, 방법에 대한 제시이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일단 오늘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성공할 수 있는 확률, 사실 성공이라는 단어, 우리가 이 사업을 하면서 가장 듣기가 쉽지 않은 단어가 뭐냐면 성공과 성장이라는 거. 사실 성공이라는 단어는 누구나 어디서나 들을 수 있죠. 어디서나 뭐 어떤 일을 하더라도 성공이라는 단어는 합니다. 뭐 미용업을 하든 아니면 뭐 제조업을 하든 아니면 뭐 중소기업을 하든 어디든 간에 성공이라는 목표를 가지고는 하지만, 사실 이 성공이라는 단어가 너무 흔하기 때문에 사실 피부로 와닿거나 깊게 생각할 기회는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성공을 내가 할 수 있을까 없을까라는 고민을 많이 하지만, 성공을 하기 위해서 내가 해야 될 게 뭔가를 고민하는 거는 또 그렇게 또 많지가 않은 것 같아요. 오늘 내용도 사실은 그렇습니다. 오늘 내용을 저는 준비한다고 했지만,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보느냐에 따라서 이게 같이 공감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한 사람은 화면에서 떠들고 한 사람은 듣기만 하는 그런 강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내용은 조금 객관적이고 숫자가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조금은 무거울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사업을 하는 사람이라면 한번 같이 생각을 해보고 고민해 볼 만한 가치가 있는 내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먼저 제 목소리보다는 재미있는 영상을 하나 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 플러스 3 미국산 소고기가 유행하다가 아베락들이 나오니 해성같이 사라졌지요. 그러다 제주 삼겹살을 비롯하여 삼겹살, 이베리코 같은 돼지가 유행을 끌더니 지금은 또 양고기가 대세가 되었습니다. 커피는 과거 스타벅스 진입 시절 로즈버드, 스윗번스 등 테이크아웃 소형 점포가 주를 이룰 때가 1차, 카페베네의 전성기로 프랜차이즈가 장악을 했을 때가 2차, 너도 나도 콩 볶는다고 로스터리 카페 할 때가 3차. 과연 지금은 4차일까요? 창업을 하고자 한다면 스스로 하려는 업종에 대한 거시적인 시야가 필요합니다. 옷, 화장품 등 모든 분야에 메가 트렌드가 있습니다. 변화와 태동기의 시작점에 서야 합니다. 물 들어올 때, 노젓고 바람 불 때 연날려야 힘이 덜 듭니다. 시장 70%가 감소한 넥타이를 판다고 하거나 이제 와서 한물간 출시를 한다든지, 핸드폰이 시장 잠식하고 있는데 전자사전 만든다고 하다가 망한 아이리버처럼 트렌드를 읽지 못하면 물결 반대 방향으로 노젓는 겁니다. 열심히 해도 제자리이지요. 트렌드 서너 가지가 맞아떨어지고 거기다가 노력까지 하면 돈을 긁어 모을 수 있습니다. 삶은 속도보다 방향입니다. 창업 고민 중이신 분들이 계시다면 조급해 하지 마시고 방향 설정을 잘 하시기 바래요. 주위를 둘러보세요. 나보다 못한 것 같던 친구가 우연히 첫 발을 잘 디뎌서 잘 풀린 경우가 있지요. 그건 본인도 모르게 나침반 따라 방향을 잘 찾은 덕분이지요. 명심하세요. 삶은 속도보다 방향입니다.
네, 삶은 속도보다 방향이다. 혹시 공감하십니까? 내가 열심히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열심히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내가 어떤 방향을 가지고 살 것이냐. 근데 사실 인생을 짧게는 뭐 70년, 80년, 길게는 100년을 산다고 하지만 내가 내 삶의 인생의 방향을 잡으면서 뭔가를 산다고 하는 건 그렇게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초기 내가 태어나서 10대 후반, 20대 초반까지는 사실은 내 인생을 사는 게 아니잖아요. 부모에 의해서 아니면 그 주변에 의해서 뭔가 만들어져 가는 과정이죠. 그리고 이제 내 인생을 살기 시작하는 게 빠르면 20대 때부터 내 인생을 살기 시작하는데 그때부터 뭔가를 새로 만들어 간다는 게 사실은 그게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 인생은 내 거니까 내가 알아서 할게. 내가 알아서 한다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지 내가 어떤 방향을 잡고 목표를 잡고 사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방향을 잡고 나는 무엇을 할 거야, 어떻게 할 거야 하는 걸 잡고 사는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경쟁력, 비교 경쟁력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 거기부터 수준의 차이가 나기 시작해서 30대, 40대가 되면 거의 상당히 많은 격차들이 생겨나기 시작하죠. 그죠? 학교 다닐 때 같이 한 반에서 같이 수업하고 운동하고 도시락 까먹던 그 동창들이 30대, 40대 되어서부터는 어떤 친구들은 엄청나게 성장해 있고 나는 그렇지 않은 모습을 갖고 있는 모습들을 아마 여러분들 많이 보실 겁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어떻게 살 거냐. 방향을 잡는 연습을 하고 사는 것과 그렇지 않게 사는 그 차이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저는 그러면 열심히 방향을 잡고 살았느냐? 저도 제 인생을 한번 되돌아보니까 저도 그냥 눈앞에 있는 당장 그 현재 내 앞에 있는 일을 천에게 급급했지 내가 뭐 내 인생의 방향을 어떻게 잡고 무슨 준비를 해가지고 가겠다 이런 고민을 하면서 살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은 조금 다릅니다. 지금은 네트워크를 하면서 또 엔젝타를 하면서 많은 교육을 받고 또 많은 사람들과 만나면서 뭔가 나도 뭔가 준비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조금씩 바뀌더니 이게 제가 이제 이 사업한 지가 이제 7년째인데 지금쯤 와서 보니까 내가 그냥 무조건 열심히 해서 되는 게 아니고 내가 명확하게 방향을 잡고서 가야겠구나. 내가 지금부터 3년 후에는 어떻게 가고 5년 후에는 어떻게 뭔가를 준비를 해야겠구나 라는 거를 생각을 하면서 시작을 하다 보니까 근데 마음이 조급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왜 모든 운동이 몸에 힘이 들어가면 운동이 안 된다 그러잖아요. 이 일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생각이 많아지기 시작을 하니까 행동이 느려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참 아이러니하죠. 생각이 많아진다는 거는 행동에 제약을 주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럼 생각을 할 필요가 없느냐? 아니요. 생각도 해야 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거 행동을 하면서 생각을 하느냐 생각하고 난 다음에 행동할 것이냐 요 차이가 조금 있더라고요. 생각을 해야 될 타이밍이 있고요. 행동만 해야 될 타이밍이 있어요. 제가 만약에 사업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만약 생각만 했다 그러면 저는 장담하건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지 못할 거라는 확신이 있어요. 왜? 그때는 생각과 방향과 방법을 찾는 게 아니고요. 그때는 함께 일할 사람, 이 제품을 먹고 지금보다는 조금 더 건강해질 사람, 그 사람들 찾는 일이 우선이었기 때문에 그건 생각으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가서 많이 만나는 게 방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그렇게 일하는 게 맞고 이제 조금 더 위치가 좀 높아지고 파트너가 많이 생기게 되면 내가 혼자 일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방향을 잡아서 파트너들을 인도할까, 내가 파트너들한테 방향 제시를 할까 이런 거를 하려고 하다 보면 그때부터는 조금씩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성장은 하기 시작을 하는 것 같아요. 어제 제가 요새 TV를 좀 이제 가끔가다 시간 날 때마다 좀 봅니다. 제가 요새 스포츠로 하는 그 프로그램들이 좀 많더라고요.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골프, 최근에는 골프 프로그램이 그 미디어에 꽤 많이 나옵니다. 뭐 골프왕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김미연 선수, 유현주 선수 뭐 나와서 이제 하는 골프 프로그램들이 많은데 요새는 또 조금 바뀌었죠. 트렌드가. 요새는 또 운동 중에 여자 축구를 모티브로 한 프로그램들이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또 여자 야구, 그 다음에 요새 그 축구 프로그램도 하여튼 그 시대마다 조금씩 트렌드가 바뀌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제는 제가 TV를 봤는데 이게 나오더라고요. 혹시 여러분들 같이 보셨나 모르겠어요. 카이스트에 760억을 기부한 여성 기업인이 어제 TV에 잠깐 나왔었어요. 혹시 보신 분 계신가요? 다들 파트너들하고 미팅하느냐고 아무도 안 보셨네요. 그죠? 안 보셨으니까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들은 760억이 있으면 뭐 하시겠습니까? 760억이 있으면. 한번, 댓글 쓰지 마세요. 댓글 쓰면 또 나 안 쳐다보고 또 자판기 쳐다본다. 그냥 이따 최홍님 사장님 투자하겠대. 무슨 투자요? 어디다 투자하실 거예요? 이분은 연배가 꽤 되시더라고요. 80대 중반이시더라고요. 여기 여러분들 죄송하지만 채팅방은 보지 마세요. 최홍님 사장님이 아주 이상한 글을 올리셨어요. 절대 보지 마세요. 이분은 80대 여류 기업가인데 서울대학교 나와가지고 그 기자 생활을 했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자기 에피소드를 얘기하는데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 자기가 1970년도에 유럽에 기자로서 이제 나가가지고 취재를 하러 갔는데 그때는 기자 따로 그다음 촬영 기자 따로 이게 아니고 기자가 자기가 취재도 하면서 촬영도 같이를 해야 됐대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카메라를 직접 기자가 메고 다녔죠. 근데 그때 카메라를 가져간 게 자기가 가져간 카메라가 소니였었대요. 소니. 1970년대는 이제 국내에서는 카메라가 거의 없었죠. 그래서 이제 그때 일본 제품 소니를 가지고 유럽을 갔는데 유럽의 어느 광장 앞에 갔더니 일본의 여행객들이 왜 알죠? 깃발 들고 손님 뭐 어디 가시면 안 돼, 딴 데 보시면 안 돼요. 이렇게 인솔해 가지고 가는 모습. 근데 일본인들이래요. 일본인들.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카메라를 이렇게 감췄답니다. 왜 감췄을까요? 자기는 그게 창피하게 느껴졌대요. 그러면서 와, 내가 이게 창피할 일인가? 이렇게 생각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1990년대, 2000년대 요새 이제 여행을 갔더니 미국이나 유럽이나 어딜 가도 전광판에 삼성이라는, 현대라는, LG라는 광고판이 어마무시하게 많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괜히 자기 것도 아닌데 가슴이 뿌듯해지더라는 거죠. 무엇 때문에? 그냥 이게 국력이다. 이게 우리 국가 자랑스럽게 생각을, 그러니까 1970년대까지만 해도 자랑스럽게 생각하지 않았다고 그럽니다. 근데 지금은 그게 자랑스럽다고. 그래서, 이거를 계속 끌고 갈 수 있는 방법은 과학을 더 발전시키는 것밖에 없겠다. 일본에서는 노벨 의학상이나 노벨 문학상이나 그 노벨상들을 배출자가 꽤 많은데 왜 한국에는 없을까라는 생각을 하다가 자기의 전 재산을 쾌척을 해서 과학 발전을 하는데 이바지를 하고 싶어 가지고 투자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분이 하는 얘기가 돈을 어떻게 벌어요? 라고 물어봤더니 돈은 전략하면 된다. 그리고 잘 생각하면 돈 벌 수 있는 방법은 많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분은 기자를 하다가 80년대 해직 기자가 돼가지고 그때 국가에서 나오는 국가 시책 자금을 해가지고 영농 사업을 시작해서 지금은 그쪽과 관련된 엄청난 부동산 부자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뭐 부동산 때문에 투자를 한 것 같아요. 자, 중요한 거. 그분은 서울대학교를 나왔고 직업이 기자였었어요. 그러다가 낙농업을 했는데 어떻게 부동산에 투자를 하게 됐을까? 이 모든 것들이 아마 자기의 계획에 의해서 된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아마 어떤 우연한 기회에 자기한테 왔는데 그 기회를 잡은 것 뿐이다. 그래서 제가 어제 그분이 한 얘기 중에서 딱 기억에 머릿속에 남는 게 뭐냐면 기회는 앞에서 잡는 것이다. 뒤에서 잡는 게 아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이 누구나 다 쉽게 할 수 있는 얘기예요. 자, 기회는 앞에서 잡는 것이다. 오고 있는 거를 잡는다라는 얘기예요. 지나간 거를 잡는 게 아니고. 자,
지금 제가 이 사업을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이게 기회입니다라고 얘기한다 그러면 여러분 믿으시겠습니까? 그분이 낙농업을 하던 분이 이 부동산을 사시면 아마 나중에 엄청나게 크게 성장을 할 겁니다 라고 이야기했다면 믿었을까요? 그거를 믿고 안 믿고의 차이일 거예요. 근데 그거는 선택은 내 몫이지 누구의 몫이 아니에요. 정보를 주는 거는 그 사람의 몫이고 그 정보를 잡는 거는 내 몫이거든요. 정말 이게 기회일까? 아닐까? 몰라요. 저도 모릅니다. 저도 몰랐었어요. 제가 그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평생을 30평생을 50년 55년 살면서 거의 30년 동안 저는 커피라는 걸 마시고 살았는데 저는 30년 동안 평생 마신 커피가 커피 믹스밖에 없었다고. 아메리카노를 마신 횟수가 전체 다 합쳐서 통틀어서 5손가락 안에 꼽힙니다. 그것도 완사실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저는 아메리카노를 아예 안 마십니다. 왜? 써서. 저는 초등학교 입맛이라서 달달한 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커피 믹스가 없을 때는 뭘 마셨냐면 카라멜 마끼아또. 그것도 추가로 샷을 3번 내서 5번 정도 더 펌핑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일명 뭐라 그러느냐? 우리 이주희 사장님이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차라리 먹지 마세요. 그게 커피예요? 설탕물이지?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정말 달달한 것밖에 먹지 않았던 제가 이 커피를 가지고 사업을 하자고 저한테 제안이 왔을 때 제가 흔쾌히 오케이 했을까요? 그럴 일이 없죠. 전혀 안 하죠. 그랬던 제가 지금 현재 이 자리에 커피를 가지고 지금 사업 설명을 하고 있고 커피를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인연을 맺고 있고 커피 가지고 지금 많은 분들한테 성공할 수 있다고 제가 지금 설파를 하고 있어요. 참 아이러니하죠. 만약에 제가 그때 그거를 노하고 그거를 잡지 않았다면 그러면 지금쯤 나는 무엇을 하고 있을까? 저는 요새 가끔가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그때 내가 그런 선택을 하지 않았다면 예전에 TV 프로그램 이휘재가 나왔던 그 2가지 인생인가요? 그 프로그램 혹시 보신 분들 기억나시나요? 보신 분도 있으세요? 그걸 보고 이해를 하고 있다는 양반들은 최소한 나이가 40대 중후반이 넘어갔다는 얘기겠죠. 그죠? 그만큼 오래됐던 얘기예요. 그때는 그게 드라마기 때문에, TV이기 때문에 가능한 게 뭐냐면, 가상, 내 인생이 아니잖아요. 한 번 정도 생각을 해보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인생은 어때요? 내가 지금 선택한 거를, 잘못 선택했네? 하고 되돌아가가지고 다시 다른 선택을 할 수가 있나요? 없죠?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다 그러면 아마 여기 있는 분들 중에 성공을 안 한 분들이 한 명도 없을 거예요. 자, 중요한 건 지금까지의 뒤를 뒤돌아봤을 때 우리는 선택을 안 하거나 선택이 잘못된 경우도 많고 정말 잘된 선택을 한 것도 꽤 많았었을 거예요. 자, 그런데 되돌아보니까 그거를 판단할 수 있는 거지 만약에 앞으로 일은 잘 모르겠죠. 자, 그러면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선택한 이 선택은 기회일까요? 아니면 잘못된 판단일까요? 지금 여러분의 선택은 모르죠. 아직까지는 결과물이 없으니까, 아직 안 나왔으니까. 그런데 저는 단언컨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내가 선택한 거는 나는 기회를 잘 잡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오늘과 내일을 살아가는 사람과 이게 잘된 선택일까? 잘못된 선택일까? 내가 혹시 실수하지 않았나? 라고 생각하면서 오늘 지금 현재 이 시간을 보내는 사람과는 아마 내일, 모레는 조금씩 격차가 생기기 시작을 할 것이고 그게 1년 지나고 2년 지나면 아마 엄청난 격차가 생기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만약에 그때 제가 그 기회를 잡지 않았다면 저는 제가 잡고 싶어서 잡았던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이 사업을 하고 싶어서 한 사람들은 아마 거의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누군가에 의해서 전달을 받고 그 사람에 의해서 인연이 됐는데 그게 지금 기회가 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바로 지금 이 시간이라는 거예요. 자, 제가 뭐 그래서 객관적인 데이터를 한번 잡아봤어요. 우리가 살면서 돈이라는 거를 건너뛰고 할 수는 없어요. 그죠? 그래서 직업이라는 거를 좀 많이 보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소득 상위 1%에 해당하는 직업군이 어떤 직업군이 있는가 한번 쭉 보면 전문가. 그러니까 요새는 그래서 공무원이나 그 기업하는 사람들을 선호하지 않고 전문가들을 많이 선호하죠. 그죠? 요새는 이제 축구 선수를 많이 선호하더라고요. 손흥민이가 이제 얼마 전에 유럽 축구의 그 득점왕이 됐죠. 그것 때문에 이제 또 지금 대한민국이 이제 축구 때문에 또 열풍이 붑니다. 그래서 아마 내가 볼 때는 모르긴 몰라도 올해 카타르 월드컵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또 축구 인구가 또 엄청나게 늘어날 거예요. 직업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연예인이 막 뜰 때는 연예인 직업이 막 하다가 또 의사들이 뭐 의사 드라마가 막 나오면 또 의료인으로 막 가다가 얼마 전까지부터 금융 전문가들을 사위로 보는 사람은 성공했다고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그죠? 기억나십니까? 근데 지금은 금융 쪽에 종사한다 그러면 다들 좀 조심스러워하죠. 혹시 투기나 하지 않을까, 사기나 치지 않을까, 이런 것 때문에. 그러니까 직업군도 자꾸 유행을 타면서 바뀌어가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에서 돈을 가장 많이 버는 직업군은 전문직이라는 거예요. 전문직. 저는 몰랐는데 핸드폰에 만화 그러는 거, 그걸 뭐라 그러는 거죠? 그 무슨 직업이라 그러는 거예요? 만화 그리고 뭐 만화 올리는 거. 기안84가 직업이 뭐죠? 죄송해요. 저는 좀 연식이 돼가지고 잘 모르겠네요. 그 기안84가 웹툰 아우 역시 이주희 사장님 없으면 내가 안 된다니까. 아유 정말 고마워요. 웹툰 작가가 급여가요 수입이 저는 몰랐는데요 어마무시하더라고요. 보통 연봉이 좀 스페셜 작가 같은 경우는 보통 10억이 넘는데요. 맞습니까? 어제 TV에 그 사람 나오더라. 롤? 게임 있죠, 게임. 롤. 페이커. 여기 있는 분들은 몰라. 여기 있는 분들 연식이 좀 있으셔서 페이커가 누군지 몰랐지. 20대인데, 신여사님 누군지 알아요? TV 좀 보면서 하세요. 이 친구가 중국에서 스카웃을 하려고 그러는데, 스카웃 비용이 얼마냐면, 백지수표래, 백지수표. 대충 금액으로 환산했더니, 스카웃 비용만 100억이랍니다, 100억. 이 친구는 게임만 하는 거, 롤이라고 해가지고, 난 롤이 뭔지 몰라요. 저는 스타크래프트밖에 몰라가지고. 근데, 롤이라는 게임인데, 이 게임을 3관왕을 했는데, 이 3관왕이 전 세계적으로 없대요. 그래서 이 친구는 이 게임 하나 가지고 그냥 연봉은 별도로 계약금만 100억. 어마무시하죠? 중요한 건 그분도 전문직이라는 거예요. 전문직. 두 번째, 자영업자. 세 번째가 판매 종사자. 네 번째가 단순 사무직. 우리가 안정적으로 생각하는 공무원이나 단순 사무직, 대기업의 직장인들, 그분들이 일하는 게 잘못되거나 그분들을 평가절하 하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수입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면 이런 직업군들이 유망을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건 내가 선택하기가 쉽지가 않죠. 내가 뭐 가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전문직 하고 싶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상당히 오랫동안 시간 투자, 노력 투자, 그 다음에 자기가 하고 싶은 걸 못하는 모든 투자를 다 합쳐서 만들어 놓은 결과물이 이 전문직이고 자영업자일 거예요. 그리고 리스크도 꽤 많습니다. 어쨌든 간에 중요한 건 우리는 이 중에 어디에 속할까요? 여러분들은 이 중에 어디에 속하는 것 같아요? 우리는 사실 아직까지는 어디에 속했다라고 하기가 힘들어요. 하지만 굳이 얘기한다 그러면 전문직일 수도 있고요, 자영업자일 수도 있고요, 판매 종사자일 수도 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 내가 전문가냐, 자영업자냐, 단순 판매 종사자냐는 누가 결정하느냐? 바로 여러분들이 결정하는 거예요. 제가 결정하는 겁니다. 저는 단순 판매 종사자가 싫었어요. 그래서 저는 과감 단언컨대 저는 단순 판매 종사자는 아닙니다. 그럼 지금 저는 뭘 선택했느냐? 저는 전문가까지는 아직은 아니고요. 저는 자영업자, 프리랜서. 저는 프리랜서로서의 제 롤과 제 역할을 충분히 하기 위해서 지금도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많은 고민도 하고 구상도 하고 전략도 많이 짭니다. 왜? 내가 자영업자이기 때문에 누가 나를 대신해 주는 게 아니고 내가 내 조직을, 내 사업을 성장시켜 가야 되기 때문에. 너무나 고마운 거는 그렇게 했을 때 나도 분명히 판단을 잘못할 때가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죠. 기회가 분명히 날아갈 때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걸 잡아주는 사람이 있었어요. 기업으로 따지면 고문과 자문과 같은 역할을 해주는 사람이. 그게 누구냐? 그게 저의 스폰서였었어요. 내가 조급해서 아니면 내가 상황이 급박해서 잘못된 판단을 했을 때 한 발 뒤에서 객관적으로 그거보다는 이런 게 더 낫지 않겠습니까? 이런 방향이 어떻겠습니까? 라고 가이드를 주고 제시를 해줄 수 있었던 거. 그게 저한테는 스폰서였고요. 여러분들도 지금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누구한테? 여러분들의 자녀들한테.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여러분들이 키우고 싶은 대로 키우는 사람은 별명 없을 거예요. 그죠? 그렇다고 네 인생 네 거니까 네가 알아서 살아 라고 하는 사람들도 많지 않을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네가 주도적으로 가는데 그 방향 중에서 그거보다는 학원을 좀 선택하는 게 어떻겠니? 아니면 영어를 조금 더 집중적으로 해보는 게 어떻겠니? 아, 너는 운동을 조금 더 집중적으로 하는 게 어떻겠니? 이런 조언들을 많이 해주잖아요. 혹시 자녀가 공부를 안 해가지고 학원을 끊었는데 안 간다고 버팅기면 막 때려서 학원 보내시는 분이 있나요? 예전에는 그랬었죠. 야, 어느 학원 끊어놨으니까 가가지고 빨리 밥 먹고 학원 가. 요즘은 그렇게 하면 아이들이 뭐라 그러는 줄 알아요? 엄마, 내가 거기 왜 가야 되는데? 공부해야 되니까. 내가 알아서 할게. 내 인생 내 거야. 내가 알아서 할게. 라고 답변을 하는 걸 제가 봤어요. 실제로 요즘 아이들은 그러더라고요. 하다못해 저희 애들도 그러더라고요. 야, 그 학교보다는 이 학교가 좋지 않아? 그 회사보다는 이 회사가 좋지 않아? 아빠, 내가 알아서 할게. 신경 쓰지 마. 아빠가 나 건강하게 잘 사세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고맙죠. 다 키워놨으니까. 자, 분명히 나는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은 전문 판매 종사자가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자영업자가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어떤 한 분야의 전문가가 되시겠습니까? 네트워크 전문가. 전문가라고 하면 프로페셔널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충분히 프로페셔널이 될 자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지금 벌써 이 업계에 들어왔고요. 이 일을 시작을 했고 이걸 통해서 어느 정도 위치까지 올라갔어요. 맞죠? 그러면 최소한 전문직이 된 거예요. 전문직 중에서도 이제 더 많이 더 올라가려면 무엇을 하면 되느냐? 여러분과 여러분들의 파트너를 여러분들이 리딩하면서 가게 되면 그게 전문가입니다. 뭐 딸리 전문가가 있습니까? 전문가라고 라이센스 있는 거 아니에요. 자, 지금 여러분들 이 방에 자, 자기를 기준으로 내가 직급이 뭐든 상관없어요. 나를 기준으로 해서 나와 같이 일할 수 있는 분이 지금 이 방에 아니면 이 본사에 아니면 여러분 스퀘어에 몇 명 있는지 한번 봐보세요. 그게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레벨의 전문가라는 것을 평가해주는 잣대라고 보시면 돼요. 나는 지금 이 방에 현재 꽤 많은 인원이 들어와 있는데 이 방에 내 산하에 10명 정도 파트너가 나랑 같이 일하는 파트너가 들어와 있다. 10명이 들어와 있는 사람보다는 20명이 더 전문가고요. 20명이 들어와 있는 사람보다는 30명이 들어와 있는 사람이 더 전문가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전문가 맞습니까? 여러분들은 정말 엄청난 소득을 받아갈 수 있는 준비가 되어 계십니까? 저는 그걸 한번 여러분들한테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언제까지 일을 해야 될까? 여러분들 혹시 아십니까? 제 꿈이 뭔지? 제 꿈을 아시는 분은 아마 있을 거예요. 뭐 제가 몇 번씩 얘기했기 때문에. 제 꿈은 일을 안 하는 겁니다. 저는 지금도 일을 안 하고 싶어요. 지금 앞으로 제가 일을 안 하게 해서 제가 지금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왜? 정말 일을 평생 한다는 거는 정말 끔찍해요.
개인 생활이 없잖아요. 여유 생활이 없잖아요. 지금 이 시간에도 아마 나는 이런 세미나보다는 나는 지금 날씨가 너무 좋으니까 필드 나가고 싶어. 나는 여행 가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맞아요. 가면 너무너무 좋죠. 그런데 중요한 거. 지금 현재 이 방에 계신 모든 분들, 지금 현재 내가 필드 나가고 내가 여행을 가는 동안만큼 그 기간의 10배 이상을 앞으로 일을 더 하실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할지 모르는데 지금 즐기지 마라? 아니에요. 즐기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할 건 해야죠. 그런데 내가 자리를 비워도 내가 직접 몸으로 뛰지 않아도 돌아갈 수 있는 조직을 만들어 놓고서 내가 하고 싶은 걸 한다면 그것만큼 행복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을까요?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이 그런 거 아닌가요? 기업인들이, 전문가들이 하고 싶어 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전문가들이 가장 많이 하는 게 특허를 내거나 로열티 받는 일을 가장 많이 하잖아요. 왜? 내가 일을 하기 싫어서가 아니고 내가 일을 하지 않아도 불의의 일이 닥치더라도 지속적으로 안정적으로 수입이 들어오는 구조를 만들어 놓는 거. 근데 그게 지금 여러분들이 하는 일이 그 일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일을 언제까지 해야 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냥 일은 일로서 넘어가야지 일과 수입이 직결되는 거로 하려고 하다 보면 힘들고 지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일은 평생을 할 거예요. 근데 목적을 돈에다 두는 일이 아니고 재미와 관계식과 여러분들과 소통하는 그런 일을 하면서는 평생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일을 하지 않으면 수입이 안 생겨서 먹고 사는데 힘들다. 그렇다 그러면 저는 너무 힘들어질 것 같고 아마 항상 비관적으로 저 자신을 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그런 관점에서 한번 고민을 해보는 것도 내가 볼 때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지금 현재 경기가 워낙 어렵다 보니까 경제활동하는 인구가 가면 갈수록 늘어나요. 인구는 점점 줄어드는데 인구는 감소세인데 일하는 인구는 점점 늘어나고 있다. 참 아이러니하죠? 왜 그럴까? 인구가 줄어들면 일하는 사람도 줄어들어야 되는데 왜 그러냐면 지금 8, 90년대, 70년대, 60년대인데 50년대 후반부터 60년대, 70년대까지 자기 주민등록번호가 60자나 70자이신 분들은 아마 전 세대를 통틀어가지고 연령 인구가 가장 많은 그 구간이에요. 그 구간이 60년대 초반부터 70년대 후반까지가. 그분들이 지금 나이가 다 몇 살이냐? 적게는 40대 중반부터 50대 후반까지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인구가, 일하는 인구가 늘어나는 그 인구가 어디냐면 다 그 나이 때 50대에서 60대. 지금쯤 예전 같으면 집에서 손주들 보고 좀 여유롭게 생활할 그 나이. 제가 10대, 20대 때만 해도 60대면은 이제 은퇴를 해가지고 집에서 동네에서 좀 여유있게 보낼 나이에 있는 분들이 지금 열심히 사회생활을, 경제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요즘은 경로당이라고 하죠. 경로당에 60대는 못 들어간다고 그러더라고요. 60대는 들어가면 혼난대요. 어린 놈이 감히 어디로 오냐고. 우리 은실씨 왔구나. 은실씨 반가워요. 역시 저 웃는 모습 멋있어.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경로당 갔을 생각 하지만 안 돼요. 경로 받아주지도 않아요. 요새는 70대 때 가도 젊은 놈이 감히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대부분 80대 후반이 주도권을 잡고 있대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여러분들 경로당 가려면 지금부터 몇 년을 더 있어야 돼요? 조엘린 사장님은 몇 년 있어야 돼? 여태까지 사는 것만큼 더 살아야 되네? 환장을 하겠네. 야, 집이 아니면 갈 데도 없네, 이제는. 어떡하냐? 최원진 사장님은, 여태까지 사는 거에 3배를 사야 되네? 맞죠? 저는 얼마 안 남았어요. 저는 이제, 다가와요. 저는 경로당이 갈 나이가 이제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여러분들 봐보세요. 그러면 내가 집에서 생활하다가 경로당까지 가는 그 기간 동안 어디 가야 되느냐? 어디 가야 될 것 같아요? 일하러 가야 돼, 일하러. 중요한 건 어디서 일을 하실 거예요? 어디서?
저는 그것 때문에 이 사업을 시작을 했어요. 제가 직장 생활을 하고 정년퇴직을 하고 난 다음에 저처럼 관리직은 기술도 없고 기능도 없어요. 그럼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딱 고민을 해봤더니 아파트 경비직이나 아니면 폐휴지 짐 주워가지고 파는 일 정도? 다른 건 할 수 있는 일, 또 있습니까? 뭐 할 수 있는 일이 있나요? 관리직에 일했던 사람들은요, 정년퇴직하고 나면 할 일이 별로 없어요. 망치질이라도 할 줄 알면 노가다로 뛸 수가 있어요. 근데 망치질도 아무나 안 시켜줍니다. 고민됐던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60대 후반 되면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 이렇게 나와 사람들과 어떤 특정한 제품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한테 홍보하고 전달하면서 그 사람들한테 영향력을 주면서 같이 큰 돈이 아니라도 지속적으로 수입이 발생할 수 있는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거. 그래서 저는 네트워크 마케팅이 참 어떤 한 측면에서 보면 이 사회에 기여하는 부분도 상당히 크다라고 저는 정말 자부심을 가져요. 왜? 제가 이 일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건, 여기서 중요한 건 내가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하느냐. 지금 이 방에 계신 분들 제가 단언컨대 정말 다단계스럽지가 않아요. 그래서 아마 성장이 다른 조직보다는 좀 둔화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최소한 제가 하나는 여러분들 장담합니다. 여러분들 중에 여러분들 옆에 있는 분들이 여러분들의 손가락질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왜? 최소한 이런 일을 한다고 조금 다른 시각으로 볼지는 모르겠지만 최소한 여러분들이 그분들한테 피해는 주지 않았기 때문에 욕을 하거나 그러지는 않을 거예요. 맞죠? 저는 이 일이, 이 커피가 그럴 수 있는, 앞으로도 그렇게 가능하게 만들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커피 가지고 지속적으로 내가 사업을 한다면 내가 볼 때는 직업에 대한 선택은 저는 참 잘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신경 사장님을 정말 칭찬을 많이 해요. 정말 쉽지 않은 결단이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지금보다 앞으로 미래를 보고 결정을 했다라는 것은 정말로 성견지명, 해안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해도 늦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하시면 됩니다. 나는 그래서 엔젝타를 직업으로 선택을 했고 엔젝타는 정년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 지속적으로 저는 언제까지 이 일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세요. 이 빨간색 줄과 까만색 줄 한번 봐보세요. 제가 아까 얘기한 거 이게 통계청의 자료에 제 이야기가 아니고 통계청의 자료예요. 이 까만 줄 있죠? 이 까만 줄이 2007년부터 저 끝에 2007년 있죠? 2007년부터 2017년까지 지난 10년 동안에 직업에 종사하는 인원수예요. 까만색은 50세에서 59세까지, 빨간색은 60세 이상. 봐보세요. 노란 줄 20대예요. 20대는 거의 완만해요. 뭐 늘어나거나 줄어들거나 크지도 않아요. 30대 빨간 줄이에요. 요 빨간 줄 요거. 오히려 2007년보다 2017년 더 줄었죠. 직업을 가지고 경제활동하는 인구가 더 줄어들었다는 얘기예요. 녹색줄이 40대예요. 40대도 줄어들었습니다. 이게 왜 줄어들었냐? 아까 제가 얘기했던 이유가 그거예요. 인구는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이 인원수는 가면 갈수록 더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아마 이게 2022년까지를 다시 한다 그러면 아마 이 꺾이는 그래프 속도는 아마 더 완만하게 더 꺾일 거예요. 그런데 유일하게 50대와 60대는 늘어나고 있어요. 이때가 베이비 부모라고 그러죠. 한 집안에 보통 가족이 5식구, 6식구, 많게는 10식구씩 있던.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형제분들 몇 명인가? 여러분들의 형제분은 몇 명이세요? 우리 이주희 사장님 형제분이 몇 명이에요? 아, 제가 알아요. 저기는 3형제입니다. 3남매. 근데 본인은 자녀가 2이에요. 제가 같이 사는 건 아니고요. 제 파트너이기 때문에 제가 알 뿐이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 이종근 사장님은 형제가 몇 분이세요? 아니, 본인 형제요. 자녀 말고요. 아, 둘이에요? 그러면, 그래서 여기 누가 연식이 좀 있는 사람이? 아, 우리 하주영 사장님. 하주영 사장님 형제가 몇이에요? 넷. 자녀는 몇이에요? 얘기하지 마세요. 자기보다 자기의 자녀들의 식구수가 더 적잖아요. 당연히. 그죠? 근데 이걸 당연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 당연한 걸까요? 아니에요. 그만큼 키우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예전처럼 그냥 낳고 방목해서 지들이 알아서 크면 되는데 요즘은 그러지 않잖아요. 아이들이 적으니까 그 아이들한테 투자하는 시간도 너무 많고, 중요한 건 그걸 키우기 위해서, 그 자녀들을 키우는 게 힘든 게 아니고요. 그 자녀들을 키우기 위해서 준비될, 투자돼야 될 비용이 너무 많다 보니까 내가 안 벌면 안 되는 거야. 이게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악순환이. 그러니까 내가 벌어야 되지, 내가 벌려고 나가 있는 동안 아이들은 케어할 사람이 없어. 또 그것도 돈이야. 계속 그렇게. 심지어는 이렇더라고요. 아이들을 돌보미한테 맡기는데 한 달에 드는 비용이 200만 원이래요. 그래서 한 달에 얼마 버세요? 출근하면 얼마 버세요? 200만 원 번대요. 그러니까 200만 원 벌어가지고 200만 원 다 갖다 주는 거였더니 맞대. 근데 왜 직장 생활 하세요? 아, 아이들은 커서 어느 정도 되면은 돈을 안 들어가 되지만 나는 지속적으로 돈을 벌 수 있으니까. 그래서 한다 그러더라고요. 어떤 게 맞는지 잘 모르겠어요. 어떤 게 맞는 건지는. 하지만 중요한 건, 죄송하지만 여기 있는 여러분들도 어쩔 수 없이 최소한 70세까지는 아마 경제활동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 경제활동을 무엇으로 하시겠습니까? 어떤 일로?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네트워크 마케팅이 아닌 다른 거로 한다면 어떤 거로다가 그 70세까지 경제활동을 하실 수 있을까요? 쉽지가 않죠. 언제까지 그래서 일만 할 겁니까? 언제까지? 자, 영상 하나 보실게요. 영상 보기 전에 영상이 하나 더 있어요. 제가 혼자 말로만 하면 힘들 것 같아가지고 영상을 하나. 언제까지 일만 하실 겁니까? 자, 지금부터는 데이터가 또 하나가 나옵니다. 채용량 9만 명. 아우, 채용량은, 우와, 9만 명. 오토십만 해도 9개네. 야, 좋겠다. 안 아프고 70세까지 가면 너무 좋죠. 자, 여기서 우리 인원도 많지 않으니까 여기, 나는 지금 아픈 데가 하나도 없다 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아픈 데가 하나도 없다. 나는 너무 건강해서 탈이다 하시는 분. 정말 건강하신 분은 제가 선물 드릴게요. 최은인 사장님, 2주에 손 내려. 비만도 병이야. 신경환 사장님. 사기치면 다 죽여버릴 거예요. 응? 최은성 그룹장님, 불면증도 병입니다. 손드는 거 아니에요. 제가 이제 이 데이터를 사실 왜 만들었냐면, 이거 제가 몇 년 전에 이제 작업을 한 건데요. 요게 제가 플래티늄 때 만들어 놓은 자료예요. 플래티늄 때. 사실 이렇게 디테일하게 할 필요는 없는데, 이제 제가 이걸 왜 작업했냐면, 저희 제품을 어떻게 소비자들한테 연결시키면 좀 객관적으로 타당성 있고 객관성 있게 상대방이 거짓말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이해를 할까? 그걸 고민을 하다가 만드는 데이터가 이 데이터거든요. 자, 대한민국의 10만 명당 질병 우선순위예요. 이 데이터는 아마 여기 보험업 하셨던 분들은 너무너무 잘 알고 있을 거예요. 많이 써먹었을 거예요. 이거 보건복지부 자료입니다. 제 자료가 아니에요. 10만 명당 당뇨병 환자가 970명 가장 많답니다. 지금 여러분들 주변에 당뇨병 환자가 그만큼 많다는 얘기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뇌혈관 질환자, 천시, 위 12장 궤양, 심근경색, 심장질환, 간경화, 류마티즘, 우울증, 간암, 위암.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대표적으로 겪고 있는 질환들이에요.
질환들. 자, 이 중에서 혈관과 연결된 부분, 직결되는 부분. 당뇨, 뇌혈관 질환, 천식, 위12장 궤양, 심근경색, 그 다음에 우울증, 간암, 위암. 제가 알기로는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거는 류마티즘하고 간경화 정도? 요 두 가지를 빼놓고는 다 혈관하고 직결되는 부분이에요. 근데 여기 있는 질병을 완화시키는데 가장 쉽고 단순한 방법이 뭐냐면 물을 많이 마시면 돼요. 물만 많이 마셔도 지금 여기 있는 인구 수의 이 질환자 수의 한 30%는 아마 감소시킬 수 있을 거예요. 30%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요 인원의 30%가 감소되면 대한민국의 의료 수가가 얼마나 내려갈까? 여러분들 그 집에서 저기 내시죠? 건강보험료. 직장에서도 내고 의무적으로 내죠? 이 건강보험료가 이 인원이 30%만 줄어들면 지금 내는 건강보험료에 최소한 20%에서 30% 정도는 줄여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대한민국의 복지정책이 더 좋아지겠죠. 그죠? 어마무시한 거예요. 근데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간단한 방법이 뭐냐? 물을 많이 마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착안을 한 거예요. 아, 그러면 일을 좀 쉽게 할 수 있겠네. 물을 많이 마시게 할 수 있는 방법만 찾으면 되겠네. 그 매개체만 찾으면 되겠네. 그게 무엇일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소주, 맥주도 아니고, 우리 최현성 그룹장님이 좋아하는 사랑도 아니고, 뭘까요? 뭐가 가장 좋을까요? 커피라면 많은 분들이 이 커피를 통해서 물을 마실 수 있겠구나. 그런데 그 커피의 장점과 단점이 있는데 그 단점을 빼고서 연결을 시키면 되겠구나. 그래서 찾아낸 게, 저는 그래서 그때부터 커피를 더더욱이 많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커피를 통해서 물만 많이 마셔도 실제로 이게 엄청나게 줄어든다는 거. 근데 여기 계신 분들이 지금 줌에 접속해 계신 분들 아마 다 아실 거예요. 실제로 커피를 통해서 물을 많이 마시기 전과 물을 많이 마시고 난 후에 내 몸의 변화를 아마 스스로도 느낄 거예요. 제가 우리 신경화 사장님을 이제 예를 좀 많이 드는데, 왜냐하면 같이 행정직을 관리직을 근무했던 분이라 제가 많이 알아요. 우리 신경화 사장님도 아마 예전에는 직장 생활할 때 물을 마시는 양이 아마 거의 없지 않았을까. 물보다는 아마 고객 관리 차원에서 아마 접대를 더 많이 하는 바람에 물보다는 술을 더 많이 마시지 않을까. 참고로 제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서 우리 신경화 사장님이 술꾼이나 주당은 아닙니다. 절대로. 아주 건강하고 활기찬 대한민국의 중년 여성일 뿐입니다. 맞죠? 요새 또 이런 얘기 하는 게 또 이렇게 조심스러워. 근데 업이 그래요. 사무실에 근무하는 사람이 의외로 물도 많이 마시고 건강한 거 많이 먹을 것 같으죠? 천만의 말씀이요. 오히려 사무실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그런 거 더 안 챙겨 먹어요. 왜? 많이 덥지도 많이 춥지도 않으니까. 그러니까 갈증도 많이 안 내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자잘한 질병을 더 많이. 감기는요, 사무실 근무하는 사람 달고 살아요. 달고. 하다못해 한여름에도 감기가 걸리니까. 신경사님 맞죠? 그런데 무엇이 바뀌었느냐? 맨날 피곤해요. 엄청 피곤해. 그러다 보니까. 근데 물을 마시고 났더니 무엇이 바뀌었느냐? 피로한 게, 정말 피로도가 확실히 줄어들어요. 확실히. 물만 많이 마셔도. 그 다음에, 기초대사가 좋아지면서 기초질병이 잘 안 걸려요. 감기를 저는 1년에, 정기적으로 1년에 한 4번은 걸리는 것 같아요. 3번. 환절기 때마다 저는 감기에 걸렸었으니까. 근데 이 사업을 하고 제가 커피를 마시고 난 이후에 제가 감기를 지금 7년 동안 2번인가 걸리는 것 같아요. 2번. 근데 약을 안 먹었어요. 감기 기운이 오면 저는 뭘 먹었느냐? 비타민 B12를 하루에 거의 한 60알을, 그러니까
30종짜리 2통을 하루에 먹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한 2, 3일 먹고 커피를 막 딱 마시면 희한하게 보통 예전 같으면 감기 걸렸을 때 막 보름씩 이렇게 막 길게 갔는데 요새는 길어봤자 3일, 이틀 3일이면 거의 해소가 되더라고요. 이 비타민 B12 때문에 그런 건지 커피 때문에 그런 건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중요한 건 내 몸이 그렇게 많이 변해지고 맨날 감기 때문에 골골하던 이 신상기라는 사람이 감기약을 안 먹은 지가 벌써 7년이 됐다라는 거예요. 어마무시하게 변하죠.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이렇게 바뀌는 거. 무엇 때문에? 커피 때문에? 아니죠. 더 정확히 얘기하면 물 때문에. 근데 물을 먹게 만든 매개체가 저한테는 커피였었어요. 그래서 이 커피를, 질병이 이렇게 많으니까, 이렇게 질병이 많으니까, 그러면 이거를 활용해서 이걸 데이터화 시켜서 그분들한테 제품을 그냥 좋아 이게 아니고 객관적으로 설명할 수 있겠구나라고 판단해서 제가 한번 이 데이터를 만들어 봤어요. 한국인의, 봐보세요. 한국인의 건강을 위협하는 대표적인 질병 순위. 다 똑같아요. 여러분들 50대죠? 50대는 암, 뇌졸중, 급성심근경색. 저는 이 세 개 중에 하나가 있어요. 저는 이걸 갖고 있죠. 급성심근경색. 여러분들 정말 조심하세요. 그래서 혹시나 그런 분은 안 계시고 그래서도 안 되지만 혹시나 왼쪽 가슴이 아프잖아요. 왼쪽 가슴이. 그러면 꼭 병원에 가서 진료를 먼저 받기를 저는 권해드립니다. 답답해서 치는 가슴 말고요. 통증. 정말로 심근경색은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초기에 발견을 하면 약으로다가 해결이 돼요. 그리고 약도 긴 시간을 안 먹어도 돼요. 한 1년에서 2년 정도만 약을 복용하면은 이 혈관이 다시 뚫려가지고 그때는 시술을 안 해도 되는데 여기에 만약에 시술을 하잖아요. 문제는 평생 약을 먹어야 돼요. 저는 아침에 요즘 제가 먹는 약이 하루에 몇 알이냐면 저녁에 3알, 아침에 9개, 8개. 저는 하루에 11개를 먹어요, 약을. 저는 다른 건 다 없어도 약이 없으면 여행을 못 가요. 절대적으로 저한테는 반드시 약이 없으면 여행을 갔다가도 미국을 갔다가도 만약에 약을 안 가져가잖아요. 그럼 저는 다시 돌아와야 돼요. 정말로. 그만큼 이런 질환이 있는 뇌졸중이나 이런 질환이 있는 분들은 약이 그만큼. 그래서 제가 저희 파트너들한테 아니면 신규 미팅할 때 제가 그런 얘기를 자주 합니다. 평생 약 먹고 사실래요? 평생 물 마시면서 사실래요? 제가 이런 얘기 참 많이 해요. 여러분들 같으면 평생 약을 드시면 사시겠어요? 평생 물 마시면 사시겠어요? 여러분들이 평생 물 마시면 사시겠어요? 여러분들이 평생 맛있는 건강한 커피 마시면 사시겠어요? 천준 사장님, 아이고, 그럼 천준 사장님 얼굴이 이렇게 번들번들하나? 오늘 애인 만나기로 했나? 천준 사장님은 물 마실래요? 커피 마실래요? 오케이. 약속했어요? 커피 마시는 거로? 우리 최선준 사장님 왜 커피 안 마시지? 여러분들이 커피를 안 마실 때마다 제 통장에 수입이 쫓겨 들어온다는 거 아시죠? 빨리. 자, 지금부터, 자, 커피 마시는 시간. 1시간 지났네요. 자, 지금부터 커피 마시는 시간. 빨리 커피 드세요. 오케이. 이왕이면 많이 마실수록 좋아요. 오토십 2개씩 돌려도 괜찮습니다. 제 수입이 2배 들어오니까. 알았죠? 그러다 보니까 뭐가 발전하느냐? 보세요. 참 재밌습니다. 사람이 몸이 아프고 병들수록 이 건강기능식품 시장만 계속 커져요. 이렇게 2008년도에 이 정도밖에 안 됐던 매출액이 가면 갈수록 계속 늘어난다. 계속. 아마 이 건강기능식품, 건강보조식품, 건강식품 시장은 아마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 성장을 하면 성장을 하지 줄어들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인구수가 줄어든다고 해서 건강과 관련된 식품 산업이 줄어들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 오히려 더 많이 먹을 것 같아요. 실제로 이렇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저희 거는 그러면 무슨 제품이냐? 저희는 건강기능식품도 아니고요. 보조식품도 아니고 건강식품도 아니고 일반 식품이에요. 일반 식품. 일반 식품인데 일반 식품에는 뭐가 들어가느냐? 여러분들이 매일 먹는 아침에 먹는 밥, 콩나물국, 해장국, 된장찌개 이게 일반 식품이에요. 근데 된장찌개 먹었더니 피곤한 게 확 줄어든 걸 느끼겠던가요? 콩나물 해장국 먹었더니 수치가 확 깨가지고 뭐 생활하는데 아무 문제 없고 그렇던가요? 그렇지 않죠? 기분은 좋아질지 모르겠어요. 오늘 점심 먹는데 뭐 드시려나? 오늘 점심 메뉴 아주 맛있는 거 드시는 분은 제가 점심 값을 한 분 선택해가지고 제가 보내드릴게요. 얼마나 맛있는 걸 드실지 한번, 천인삼 안 먹어요? 뭐 먹어요? 사람만 먹고 살아요? 아이고야. 또 어디가 있는 거, 또 해운대가 있는 거야, 또? 매일 해운대가 있구만. 뭐 얘기하다 그랬지? 우리 최현진 그랬더니 홍어삼만 먹으러 간답니다. 같이 먹으러 가면 제가 내줄게요. 같이 먹으러 가면. 홍어삼합 부탁. 저희 엔젝타 제품이 좋다라고 얘기하는 것 중에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요. 어떤 기능을 집어넣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물론 저희도 기능식품이 있습니다. 다이어트 커피나 비타민 같은 경우는 이제 기능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기능식품이에요. 근데 메인이 되는 커피나 포르테는 일반 식품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집에서 먹는 그 현미나 일반 그 백미처럼 일반 식품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반 식품을 먹었는데 내 몸에 변화를 나타낸다는 거예요. 그거 변화를 나타내면서 이렇게 질환이 있는, 이런 질환이 있는 거를 상당히 낮춰준다라는 거예요. 와, 이거를 제대로만 인지를 하고 제대로만 전달을 해서 그분이 효과를 본다 그러면 그분이 사업을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 최소한 나의 영향력에서 그분한테 상당히 큰 뭔가 선물을 주는 거 아닐까요? 우리가 그것 때문에 보람을 많이 느끼는 거잖아요. 치약 전달해주고 화장품 전달해줘가지고 그 사람들 과연 보람을 느낄까요?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최소한 저희 제품은 상대방이 지금보다는 더 건강해질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이한테도 그런 얘기 하죠. 여러분들 가족들한테도. 아이야, 힘내지 않아도 좋다. 다만, 무너지지만 말거라. 뭐, 공부를 못해도 괜찮다. 뭐, 건강하게만 잘하다. 뭐, 그런 말이 있죠. 그죠? 여러분들,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입니다. 열심히 안 해도 좋습니다. 그런데, 포기만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분명히 될 것입니다. 영상 하나 보시겠습니다. 자, 여기 당신의 새로운 도전을 축하하는 의미로 술을 준비했습니다. 잠깐, 딱 하나 조심해야 할 것은 이 10잔 중 한 잔은 마시면 큰 고통이 따르고 죽음에까지 이르는 청산가리가 담겨져 있는 술잔입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마시겠다고요? 그렇다면 이 3잔 중 한 잔에 청산가리가 들었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고민되시죠? 독이 든 술잔은 망설이지만 창업에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2017년도 기준 중소벤처기업부 청년상인 창업 지원을 받은 점포의 1년 이내 휴폐업률은 26.3%, 3년 이내 휴폐업률은 59.3%였습니다. 창업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최근 화제인 백종원의 골목식당을 보면 준비되지 않은 창업자들이 나옵니다. 시청자들의 입장에서는 이해가 가지 않겠지만 여러 이유로 창업을 하게 됩니다. 무모한 도전과 리스크를 감수하는 것은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무모한 도전은 말 그대로 무모한 도전이며 리스크를 감수하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은 철저히 준비하고 음식점이라고 하면 음식을 먼저 마스터하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그때의 상황에 대처를 하는 것입니다. 만약 예상치 못하게 상권이 죽을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리스크입니다. 오늘 영상 요약, 술인지 독인지 똥인지 된장인지.
자, 사실은 이제 제가 여러분들하고 정말 하고 싶은 얘기는 이제 앞에 거는 서두였었고요. 뭐 전반적 현황이었었고, 정말 제가 여러분들 하고 싶은 얘기는 바로 이 얘기예요. 확률. 아마 확률이라는 거를 너무 많이 써서 여러분들 식상할지는 모르겠지만, 사업을 할 때는 뭔가 내가 새로운 거를 이 직업을 하든 사업을 하든 뭐 똑같습니다. 뭐를 하든 간에. 이건 네트워크에서만 써먹는 것도 아니고요. 엔젝타에서만 통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어느 업종이나 다 통하는 얘기예요. 확률, 내가 성공할 수 있는 확률. 내가 왜 대학교 입시할 때 예전에 그런 거 많이 했죠. 성적이 나온데도 좋은 학교를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경쟁률이라고 그러죠. 경쟁률. 경쟁률이 높은 데를 지원하십니까? 경쟁률이 낮은 데를 지원하십니까? 내가 능력이 갖고 있는 스펙이 엄청나고 갖고 있는 능력이 엄청나게 대단하면 경쟁률하고 상관없이 내가 하고 싶은 걸 하죠. 근데 특별한 게 없으면 경쟁률이 낮은 거를 선택을 하는 게 사람들의 심리잖아요. 아파트를 청약을 했어요. 근데 왼쪽의 아파트는 경쟁률이 100대 1이고 오른쪽의 아파트는 10대 1이에요. 근데 똑같이 현대산업개발 거야. 여러분들은 100대 1에다가 도전하시겠습니까? 10대 1에다가 도전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라면. 당첨될 확률이 높은 거에다가 도전하시겠죠. 그죠?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높은 거에다가 도전을 하는 거지, 내가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낮은 거에 도전하는 건 아닙니다. 자, 그럼 중요한 거는, 제품이 좋아, 보상 플랜이 좋아, 사람이 좋아, 그러니까 이건 될 거야. 아니에요. 물론, 그게 성공의 요인은 맞습니다. 근데 그거는 기본, 베이스라는 거예요, 베이스. 그게 기본이 되는데, 그 기본도 안 돼 있는 회사가 지금 너무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네트워크 마케팅이 다단계가 피라미드가 여태까지 욕을 얻어먹었던 거고, 그 이미지 때문에 지금 현재 네트워크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대우를 못 받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네트워크를 종사하거나 네트워크에 등록되어 있는 회원수가 900만 명이 가깝습니다. 대한민국 인구의 거의 20%에 가까운 인구가 지금 네트워크에 종사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래도 혹시나 여기서 내가 조금이라도 성장할 수 있는 확률이 다른 것보다 높기 때문에 있겠죠. 한번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어떤 한 업종에 800만 명의 종사자들이 있는 업종이 있나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어떤 업종이 있을까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 혹시 여러분들이 알려주시면 제가 행복할 것 같아요. 뭐 선물 자꾸 준다 그러면 거짓말일 것 같고, 여러분들 어떤 한 직종에 800만 명이라는 인구가 종사하는 업종이 있나 한번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있습니까? 아마 없을 거예요. 800만 명이라는 인구가 종사하는 업종은 드물어요. 근데 이 네트워크가 욕하면서 들어온다고 여기에 850만, 지금 거의 900만에 육박합니다. 왜? 다른 것보다는 내가 투자하지 않고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더 높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기본이 되는 제품과 보상 플랜과 사람, 이 베이스가 되는, 가장 기본이 되는 것도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말로만 사람이 좋아서, 제품이 좋아서, 왜 좋은지, 무엇이 좋은지, 어떻게 좋은지도 모르면서 그냥 좋아. 그냥 그 이유 하나만으로. 보상 플랜이 좋아. 뭐가 좋은데, 왜 좋은데, 얼마나 좋은데, 그것도 모르면서 그냥 무조건 좋다. 그것만 가지고 설명을 하는 거니까, 그거는 현혹을 시키는 거지, 정말 좋은 거를 객관적으로 제시해서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그거는 기본, 베이스라는 거예요. 그 베이스 위에서 정말 성공하려면 뭐가 필요하냐? 나도 여기서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얼마큼 되느냐? 내가 여기서 돈을 벌 수 있는 확률이, 가능성이 얼마큼 되느냐? 이걸 찾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여기서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자신감이 있죠? 자신감은 만땅일 거예요. 뭐 자신감 없이 여기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는 없죠. 자, 자신감이 있는 거는 무형적인 거예요. 그럼 유형대로 객관적인 거 가지고 봅시다. 여러분들은 내가 여기서 성공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객관적인 이유를 데이터로, 수치로, 아니면 근거로 제시할 수 있는 이유를 한 3가지만 한번 대보세요.
세 가지만. 나는 여기서 이런 것 때문에 성공할 수밖에 없어. 사람 때문에, 보상품 때문에, 커피 때문에 이런 거 말고 객관적으로 이건 베이스 깔아놓고 그 위에 내가 여기 성공할 수밖에 없는 이유 세 가지 정도는 있으셔야 됩니다. 왜? 그 세 가지가 여러분 게 아니고요. 그 세 가지가 여러분의 파트너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줘야 될 거는 여러분들을 갖는 게 아니고 그거를 찾아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파트너한테 드려야 되기 때문에. 파트너가 스폰서를 왜 따라갈까요? 뭐 때문에 따라가야 됩니까? 뭐 종속된 사람도 아니고. 맞죠? 파트너가 스폰서를 따르는 이유는 스폰서가 그런 보이지 않는 그 사람이 찾기 어려운 거를 찾아서 제시를 해주고 그 길로 인도해 주기 때문에 파트너가 스폰서를 따르는 겁니다. 스폰서라는 이유 하나만을 따르는 거 너무 좋죠. 그건 충성심일 뿐이에요. 정말 진정한 충성은 어디서 나오느냐? 나를 성공자의 길로다가 이끌어주는 스폰서, 그 스폰서를 따라가는 게 진정한 충성심입니다. 여러분들은 여기서 성공할 수밖에 없는 확률, 이유 한번 보세요. 뭘까요? 뭐 때문에 성공할 수밖에 없을까요? 자, 저는 첫 번째 제시하고 싶은 게 이거예요. 데이터로. 수당을 지급하는데요. 100만원에서 500만원 구간. 한 달 수입이 100만원에서 500만원 되는 사람들과 500에서 1000만원씩 벌어가는 사람들. 업계 평균으로 한 달에 100에서 500만원 버는 사람들이 업계 평균 1.25%예요. 1.25%.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800만 명을 통틀어서, 물론 그 중에 이제 사업 안 하고 회원으로 있는 사람도 있어요. 100만원 이상 버는 사람이 1.25%예요. 업계 평균이. 근데 엔젝타는 5.35%. 거의 업계 평균보다 거의 4배 이상 많아요. 100만원 이상 버는 사람이.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다른 데서보다 훨씬 더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확률이 높다는 건 이 객관적인 데이터, 이거 통계청 자료입니다. 통계청 자료. 두 번째, 500만원 이상 버는 사람들이 업계 평균 0.2%밖에 안 돼요. 그런데 엔젝타는 몇 퍼센트예요? 1.18%. 엔젝타가 지금 한 3만 5천 명 정도 된다 그러죠? 공식적으로 등록되어 있는 회원수가. 그 중에 다 돈 버냐? 다 돈 벌면 거짓말이에요. 사기예요. 그 중에 정말 돈 되는 사람들은요, 몇 퍼센트냐? 몇 퍼센트가 돈 벌 것 같아요? 몇 퍼센트가? 볼까요? 연희 사장님, 질문 나중에 할게요. 우리 혜란 사장님, 엔젝타 3만 5천 회원 중에 돈을 버는 사람 몇 명일까요? 몇 퍼센트일까요? 마이크 꺼놔가지고 얘기해도 못 알아들어요. 20%인데, 20%. 그러면 3만 명 잡고, 3만 명 20%면 몇 명이에요? 6천 명. 네트워크 종사자, 엔젝타가, 애터미가 회원수가 400만 명이 넘는다 그러잖아요. 그죠? 400만 명 중에 단돈 10원이라도 통장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80만 명도 안 돼요. 400만 명 중에.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데이터가 얘기해 주잖아요. 보세요. 0원에서 50만원까지. 토탈 돈을 벌어가는 사람이 14%밖에 안 돼요. 14%밖에. 그러니까 네트워크 종사한다고 회원된다고 다 돈 되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그 중에 20%. 지금 이 방에 들어와 있는 분이 그 상위 20%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 20% 안에 중에서 확률을 자꾸 높여가는 거죠. 어떻게? 많이 버는 쪽으로. 많이 버는 쪽으로. 일반 업계보다 보통 4배에서 5배 이상 수입이 많이 되는 회사. 그런 회사를 가시겠어요? 아니면 돈을 많이 안 주는 회사로 가시겠어요? 쉽게 이런 거죠. 똑같은 일을 하는데 연봉 2천만 원짜리 회사 가시겠어요? 연봉 3,500만 원짜리 회사 가시겠어요? 너무 쉽죠? 이렇게 얘기하면. 그죠? 똑같은 회사인데 똑같은 연봉이 3,500만 원인데 한 사람은 보너스를 200% 해주고 한 사람은 보너스를 400%를 줘요.
그 200% 있는 회사를 가시겠어요? 400% 주는 회사 가시겠어요? 당연히 400% 주는 회사 가시겠죠? 마찬가지예요. 일단은 돈을 다른 회사보다 더 빨리, 더 많이 벌 수 있다라는 것을 데이터로다가 말씀을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두 번째, 사실은 확률은 이게 확률이 아닌데 이거는 이제 제가 네트워크로다가 풀어드리는 거예요. 쉽게 우리 최은희 사장님 아이가 9이라며요. 남매가 9명의 아이를 키우는 게 쉬울까요? 3명의 아이를 키우는 게 쉬울까요? 2명을 키우는 게 쉬울까요? 여러분들 어떤 게 쉬워요? 어떤 게? 이근호 사장님, 천윤 사장님, 9명이 쉽겠어요? 3명이 쉽겠어요? 2명이 쉽겠어요? 손가락 피는 것도 2개 피는 게 더 쉽죠? 그쵸? 이주희 사장님, 2명, 2명이야, 3명이야. 아유, 손가락이 커서 그런가 3명으로 보이네. 하정 사장님, 배 집어넣으세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2명도 힘들어 죽겠어요. 그래요. 2명도 힘들어 죽겠다고. 맞죠? 왜 힘든지 아세요? 왜 2명이 힘든 줄 아세요? 3명과 9명을 안 해봤기 때문에 2명이 힘들어 보이는 거예요. 9명을 해본 사람과 3명을 해본 사람은 2명이 얼마나 쉬운지를 알아요. 저는 3명으로 하는 유니레벨 구조의 사업을 한 3개월 정도 해본 적이 있어요. 이거 하기 전에. 3명요? 불과 한 줄 차이죠? 그게 얼마나 차이 난다고? 얼마나 차이 나냐고요? 라인 한 줄이 차이 나는 게 아니고요. 업무적으로는 거의 10배 이상 힘듭니다. 10배 이상. 돈은 어디가 더 많이 버느냐? 2줄보다는요, 3줄이 훨씬 더 많이 법니다. 3줄보다는 9줄이 훨씬 더 많이 벌어요. 그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힘도 그만큼 더 듭니다. 저는 차라리 조금 덜 힘들면서 적당하게 내가 쓸 만큼 벌어도 저는 돼요. 여기 혹시 내가 한 달에 30억씩 40억씩 벌고 싶으신 분 혹시 있으신가요? 있으세요? 그러면 9줄 하는데 가세요. 9줄 하는데. 그럼 한 달에 20, 30억도 벌 수 있어요. 솔직히 2줄 하는 데는요, 한 달에 20, 30억씩 벌으려면 정말 쉽지 않습니다. 어려워요. 엔젝타에서도 쉽지 않아요. 최소한 엔젝타에서 한 달에 20, 30억 벌으려면 몇 년 정도 시간이 걸리면 최소한 10년 이상은 해야 돼요. 그리고 엄청나게 많은 파트너들을 추천을 하셔야 돼요. 그럼 벌 수 있어요. 근데 여기는 그 엄청나게 하는 거를, 엄청나게 노력하는 걸 여기서는 기본으로 해야 돼요. 기본으로. 자, 보세요. 쉽게 생각합시다. 어렵게 생각할 거 없어요. 사업 어렵지 않습니다. 9명이 돼야지 돈이 주는 회사와 3줄이 돼야지 돈을 주는 회사와 2줄만 해도 돈을 주는 회사, 어떤 걸 선택하실래요? 아니, 쉽잖아요. 너무 쉽잖아요. 여러분들은 바이너리잖아요. 2줄 하는 거잖아요. 2줄. 그냥 쉬워서 쉽다는 게 아니에요. 다른 거보다는 쉽잖아요. 물론 2줄 하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닙니다. 뭐 쉬우니까 여러분들 그 어리광 부리지 마, 투정 부리지 마, 이 얘기가 아니에요. 힘들어요. 힘들지만 더 힘든 것도 있는데 그거에 비하면은 그래도 낫지 않냐 이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저는 그러기 때문에 엔젝타가 다른 회사보다 성공할 수 있는, 성장할 수 있는 확률이 더 높다라고 보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구조. 제가 이제 여기는 ESS는 그래도 그러니까 신규 사업자들보다는 그래도 초기 사업자부터 해가지고 직급자들이 좀 있기 때문에, 사업자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엔젤타입 보상 플랜도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9가지나 되죠. 9가지 중에 포장지 역할을 하는 보상 플랜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알짜배기 보상 플랜이 있어요. 왜 사과나 다른 과일 같은 것도 생선 같은 경우도 한 박스로 사보면 그 박스 안에는 아주 A급 품질의 과일도 있지만 C급 품질의 과일도 있는 게 있죠. 이거를 과연 내가 안 보고 그 박스 안을 안 보고도 선별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있을까? 쉽지 않죠. 그런데 여러분들은 또 바깥에 있는 분들은 자기들이 해보지도 않고 받아보지도 않고 이 보상 플랜이 좋다 나쁘다라고 함부로 속단을 하고 평가를 해요. 그렇지 않나요? 혹시 여러분들은 그런 경험 없으십니까? 그 회사 보상 플랜 이게 별로 안 좋아, 이게 별로 안 좋아. 여러분도 그런 얘기 들어보신 적 없어요? 아마 있으실 거예요. 자기가 받아나 봤어요? 여러분들도 지금 우리께 좋은지 나쁜지 구분 안 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왜? 안 받아봤으니까. 그런데 제가 다 걷어내고 포장지 싹 걷어내고 정말 진짜 알짜배기 수당만 제가 추천하는 수당은 요 4가지입니다. 4가지. 그런데 이 후원 수당은 아마 제가 알기로는 국내에 들어와 있는 글로벌 회사 중에서는 단연 탑입니다. 단연 탑. 왜? 일단 기본적으로 BV 기준으로 22.2%를 주는 회사가 없고요. 첫 번째. 두 번째. 이 22.2%보다 더 무서운 게 있어요. 숨어있는 1인치. 혹시 뭔지 아시는 분? 손만 들어보세요. 뭔지 아시는 분? 이 22.2%보다 더 중요한 거. 뭘까요? 댓글 한번 달아줘 보세요. 내가 안다. 나 자신있게 안다. 이 후원수당에서 대실적 누적보다 아니면 누구와 똑같이 22.2%보다 이거보다 더 중요한 숨어있는 1인치가 뭔지. 무한누적. 무한누적일 수 있어요. 또, 롤업. 예. 후원수당 안에서. 후원수당 안에서. 사장님들, 이거 잘하세요. 후원수당 안에서 가장 키가 되는 건 숨어있는 1인치가 있어요. 이거 거의 웬만한 회사들도 잘 오픈을 안 하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 위해서 오늘 특별히 오픈을 시켜드릴게요. 뭐냐 하면 22% 엄청나게 중요하죠. 더군다나 대실적 무한 누적이에요. 거기다 누구나 다 똑같아요. 그런데 이거보다 더 무서운 거라면요. 이 BV의 22.2%잖아요. 이 BV 값이에요. BV 값. BV 값을 내가 100원을 샀더니 보너스로 20원을 주는 것과 100원을 샀더니 보너스로 50원을 주는 것과 어떤 걸 사시겠어요? 보통 회사들이 이 BV 값, PV 값, SV 값 뭐 이름은 다 바꿔놨지만 비즈니스 볼륨이거든요. 어떤 한 제품을 사면 거기에 해당하는 페이백을 주는 수수료율. 우리 OK 캐시백이 몇 퍼센트 줘요? 2%가 주죠? 1%가 2% 주죠. 그죠? 저희 BV 값이 몇 퍼센트냐면요. 거의 적은 게 48%, 많은 건 60%까지 줍니다. BV 값이. 근데 보통 다른 회사들은 몇 퍼센트를 줬냐? 32%부터 45% 사이 왔다 갔다 해요. 물론 더 많이 주는 회사도 있어요. 그거 다 못하는데 평균적으로 32%에서 45%, 48%를 줘요. 자, 60%짜리에 22.2%를 받는 게 좋겠어요? 40%짜리에 22.2%를 받는 게 좋겠어요? 여러분들만 아는 꿀팁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특별히 드리는 꿀팁이에요. 정말 중요한 겁니다. 이거 그런데 사업 설명할 때나 누구한테 얘기할 때는 하지 마세요. 못 알아듣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근데 여기 있는 분들은 지금 알아들으실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 볼륨 값이 다른 데보다 더 세요. 그 센 데다가 곱하기 22.2%를 주기 때문에 저희가 받는 수당이 큰 거예요. 달래 큰 게 아니에요. 거기다가 바이너리죠. 또 글로벌에서는 거의 취급하지 않는 대실적을 누적을 시켜주죠. 이게 어마무시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후원수당이 꽃이라는 거예요. 엔젝타의 꽃. 자, 후원수당이 세요. 후원수당이 세다는 건 뭘 의미할까요? 조직을 셋업을 해야지 돈이 된다라는 거예요. 후원을 많이 해야지 돈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엔젝타 제품은 판매를 하는 것보다 후원을 많이 하는 게 수입이 많습니다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바로 그래요. 판매를 하면 당장 눈앞에 보이는 수입은 생길지 모르겠지만 누적으로 커지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조직을 세팅을 하면 지금은 큰 수입이 안 되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수입이, 내가 받는 수입의 크기는 어마무시하게 커져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후원수당이 어마무시한 거고, 두 번째, MDM 보너스. MDM 보너스는요, 사실은 어마무시하게 대단한 보너스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한 번 달성하고 유지 2번 하면 끝이니까 더 이상 안 주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왜 제가 엔젝타의 보상 플랜 중에서 아주 좋은 보상 플랜이라고 그러느냐? 후원수당 말고 일반 사업자를 초기에 받을 수 있는 수당이 거의 없어요. 추천수당 아니면 후원수당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초기에는 큰 돈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초기 사업 하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아마. 초기에 수입이 많이, 비용이 많이 지출된다는 거. 수입 대비 비용이 많다라는 거. 그런데 엔젝타에서는 그 초기 사업자들이 초기에 비용을 투자를 할 때 가급적이면 네 통장에 있는 돈을 쓰지 말고 열심히 해. 그러면 초기에 니들이 쓸 비용 정도는 회사에서 줄게 라고 해서 주는 게 바로 이 MDM 보너스예요. 그러니까 월급 개념이죠. 월급 개념. 플래티늄부터는요, 저 MDM 보너스를 안 받아도 자기 쓰는 경비는 후원수당으로 충당이 가능합니다. 실질적으로. 그런데 SD 브론즈 해봤자 얼마 벌어요? SD 한 달에 후원수당 100만원, 브론즈 200만원. 맞죠? 그것만 가지고는 내가 경비 쓰고 뭐 교통비하고 하기가 빠듯하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만약에 SD를 2달 안에 달성하면 추가로 50만원을 더 줘. 그러면 후원수당 100만원에 MDM 플러스 50만원. 150만원이잖아요. 100만원 가지고 생활하는 것보다 150만원 가지고 생활하는 게 훨씬 더 낫죠. 브론즈 달성하면 200만원. 거기에 MDM 플러스 하면, 유지하면 얼마예요? 100만원. 그럼 200만원 가지고 생활할 것이냐? 300만원 가지고 생활할 것이냐? 이게 회사에서 주는 어떻게 보면 비전이고 문화예요. 초기 사업자들 돈 많이 쓸 테니, 대신 열심히 일해. 그러면 열심히 일한 만큼 당신들한테 돈에 대한, 경비에 대한 걱정 안 하게끔 지원을 해줄게. 라고 하는 문화가 있는 게, 이게 바로 MDM 보너스. 세 번째가 추천 매칭 보너스. 이걸 보면서 제가 엔젝타 회사가 참 무섭구나. 하지만 무섭지만 아주 객관적이고 공평하구나라는 걸 느낀 거예요. 뭐냐? 후원수당은 맥시멈 딱 있어서 내가 일을 열심히 안 해도 조직이 엄청 커지면요, 기본적인 수입은 받습니다. 근데 딱 한도가 있어요. 대신 더 많은 거를 벌고 더 열심히 하고 싶으면, 더 큰 돈을 벌고 싶으면 파트너들 많이 만들어. 파트너들 많이 후원해줘. 지속적으로. 왜? 내가 추천을 해서 그 추천한 사람을 내 파트너한테 등록을 시켜주는, 밑에 등록을 시켜주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사람을 성공을 시켜줘. 그러면 내가 추천한 파트너도 성공을 하고 그 위에 있는 스폰서 성공을 하니까 같이 동반 성장을 한다. 그렇게 하면 너한테 보너스로 그 사람이 받는 수입의 40%를 줄게.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 성윤희 사장님 추천인이 만약에 신상기예요. 그러면 제가 한 달에 2천만 원을 벌어요. 후원수당으로. 그럼 성윤희 사장님 보너스를 얼마를 받을까요? 보너스로. 본인이 플래티늄이는 800만 원 받고요. 실버는 600만 원을 받아요. 실버만 본인이 유지해도 나 같은 파트너, 블루 다이아몬드만 만들어도요, 한 달에 600만 원을 그냥 고정적으로 받아요. 괜찮지 않나요? 내 성공도 중요하지만 내가 데리고 온 내 파트너 성공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바로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나 혼자만 성공하려고 하지 마세요.
돈 못 법니다. 많이 못 벌어요. 엔젤타에서는요, 정말 내가 돈 많이 벌고 성장하고 싶으면 내가 데리고 온 파트너 반드시 돈 되게 만들어 주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마무시하게 큰 돈을 벌 수가 있습니다. 저는 지금 제 소망이 있다면, 그게 가능하다면, 도깨비 방망이가 있다면 지금 이 방에 있는 모든 분들 다 제 추천인으로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저는 아마 행복할 것 같아요. 이주희 사장님, 저 웃는 거 보세요. 저 나쁜 놈. 다 내 파트너 하려는데 지가 뺏어가려고 그러네. 저런 표정을 하고 웃네. 알았어요. 너 다 가지세요. 자, 매칭 보너스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매칭 보너스가 갖고 있는 의미는 뭐냐면요, 스폰서라고 자만하고 까불고 어깨에 힘주면서 놀고 있으면 너는 딱 그 정도밖에 안 줄 거야, 이 뜻이에요. 그래서 저도 열심히 지금도 뛰어다니는 이유가, 대표 사업자도 로얄 크라운 다이아몬드 최고 직급자지만 계속 뛰는 이유가, 내 파트너를 지속적으로 성공시켜야지 나도 수입이 되지만 내 조직이 성장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으로다가, 어떤 각오로다가 이 일을 하시겠습니까? 일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잖아요. 기본 수입은 들어오기 때문에 생활은 안정이 되어 있어요. 하지만 내가 뛰면 뛸수록 내 파트너도 성장을 하고 돈도 벌고 나도 성장을 하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재미있게 일을 하자는 거예요. 재미있게. 그러면 부가적으로 수입도 지속적으로 많이 나오기 때문에. 마지막이 오토십 롤업수당. 이거는 참 내가 보여주지 않으면 몰라요. 보여주지 않으면. 그런데 중요한 건 롤업수당. 더도 말고 더도 말고. 여러분들 오토십 관리 많이 등한시하시죠? 사장님, 파트너님 누구누구 오늘 오토십 등록했어요. 오토십 체결했어요. 그래, 알았어. 하고씩 돌아서시죠. 근데 이쪽에서, 와, 스폰서 내가 가가지고 오늘 7판 하나 끊어왔어요. 우와, 정말 고생했어. 대단해. 역시 너밖에 없어. 여러분들 그러지 않나요, 혹시? 안 그래요? 우리 윤명희 사장님은 신규 비전팩 하나가 중요해요? 오토십 롤업수당, 오토십 그 체결하는 사람이 더 중요해요? 뻥치네. 신규 하나 체결하는 게 더 좋잖아요. 그죠? 근데, 맞아요. 신규를 추천했다는 거는 198로 하나를 추천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사람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나한테 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좋은 거지, 198이라서 좋은 게, 물론 198이면 더 좋죠. 이왕이면. 그죠? 중요한 거는요, 오토십 수당이, 오토십이 더 중요합니다. 왜? 오토십을 했다는 얘기는 여러분들한테 매니아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팬클럽이 됐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내 산하에 오토십 한 명 될 때마다 17,760원씩 후원수당. 그죠? 어마무시한 거예요. 어마무시한 거. 이 롤업수당은 내가 비전팩으로 등록을 했다면 내 밑에 파트너가 오토십 할 때마다 17,760원 말고 추가로 1,440원씩을 더 주겠다는 얘기예요. 내 밑에 파트너가 10,000명이면 한 달에 1,700만 원입니다. 여러분들 지금이야 여러분들 밑에 파트너가 에게 100명밖에 없어요. 200명밖에 없어요. 1,000명도 안 돼요. 라고 할지 모르겠지만요. 제 밑에 파트너가 한 명밖에 없던, 이주일 사장밖에 없던 제가 지금 제 산하의 파트너가 몇천 명입니다. 몇천 명.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들 산하의 파트너가 지금 있는 인원은 이 정도밖에 안 될지 모르겠지만 불과 6개월, 1년, 2년 지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마무시한 인원이 등록되어 있을 거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추천한 인원과 여러분들 산하의 파트너 인원하고 한번 비교해 보세요. 우리 윤명희 사장님, 내가 추천한 인원이 많습니까? 내 산하의 파트너 인원이 많습니까? 왜? 내가 추천한 인원보다 왜 파트너 인원이 많을까? 내 추천한 파트너가 다른 사람을 추천했기 때문에
이 일이 계속 반복되면 여러분들 산하는 아마 어마무시하게 큰 성장이 일을 거고, 그로 인해서 여러분들은 이렇게 오토지 몰입수당이라는 걸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보상플랜 괜찮지 않나요? 자, 엔젝타에서 성공할 수밖에 없는, 엔젝타를 통해서 성공할 수밖에 없는 이유 찾으세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릴 수는 없어요. 저는 확실하게 있어요. 저는 확실하게 있습니다. 저는 제가 지금보다 이 엔젝타에서 더 성장할 수밖에 없고 성공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은 있으십니까? 있으시면 그거를 파트너한테 이야기해 주세요. 여러분들의 파트너한테 내가 여기서 성공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반드시 이야기해 주세요. 제가 먼저 이야기해 드릴까요? 아무 반응이 없는 거 보니까 네 거는 듣기 싫어라는 표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제 건 얘기 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왜 지금 이게 마지막 페이지예요? 볼까요? 두 장이 더 있구나. 빨리 할게요. 이거는 여러분 다 아시는 거예요. 왜 엔젝타가 되느냐? 좋을 수밖에 없는 이유. 무합리적이고 바이너리고 사업두고 있고 리더 마케팅 커피. 자, 요거는 그냥 찍으세요. 이거는 뭐 강의하고 자시고 할 내용이 아닌 것 같아요. 찍으세요. 내 얼굴을 집어넣어야지, 어디다 못 집어넣겠지. 이렇게 찍으세요, 이렇게. 다 찍었죠? 됐어요. 이거 제가 멘토링 할 때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렸던 건데, 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죠? 자, 여러분들이라면 하루에 100만원씩 꼬박꼬박 한 달 내내 주는 직장과 오늘은 1원, 내일은 2원, 모레는 4원 이렇게 매일매일 곱하기 2로 급여를 주는 회사와 여러분들이라면 어떤 회사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요 질문은 그 질문이에요. 이 질문은. 여기는 지금 오프라인이라 온라인이라 대화가 안 되니까 그냥 제가 혼자 설명하고 원맨쇼를 하겠습니다. 이거 파란 줄은 급여 생활자와 같은 거예요. 딱 정해져 있는 급여. 그죠? 근데 사업은 오늘은 많이 벌었다가도 내일은 적게 벌 수도 있고 적자날 수도 있고 하지만 중요한 거. 네트워크는요,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빨간 것처럼. 아무 표시도 안 나요. 이렇게. 아무 표시도 안 나다가 어느 순간쯤 되면 이렇게 막 올라가기 시작해요. 이렇게. 근데 급여 생활자는 어제가 오늘이고 오늘이 내일이고 내일이 일일수예요. 거의 비슷해요. 자, 여러분들이라면 이 빨간 그래프를 주는 회사를 선택하시겠습니까? 파란 그래프를 주는 회사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질문하면 10명에 10명이 다 똑같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당연히 빨간 그래프를 주는 회사를 선택을 하죠 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런데 실제 현실이 되면 그렇게 선택을 하느냐? 단 한 명, 자기 당당 못하니까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빨간 그래프가 좋은지는 알지만 파란 그래프를 선택을 합니다. 왜? 이유가 있어요. 뭐 때문에? 이 빨간 그래프와 파란 그래프가 출발하는 이 시점부터 빨간 그래프가 파란 그래프를 추월하는 요 시점까지 요 기간을 못 견딥니다. 못 견뎌요. 그래서 사람들은 지금 나중에 얼마큼 성장할지 모르겠지만 지금 당장 수입이 되는 거를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현실이에요. 자, 그렇다 그러면 여러분들도 공감을 하실 거예요, 제 얘기를. 자, 그렇다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의 파트너는 제 이야기에 공감을 할까요? 혹시 여러분들의 파트너는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걸 공감을 할까요? 이 기간을 이 제로부터 이 파란 그래프를 추월하는 이 시점까지를 여러분들은 견딜 자신이 있으십니까? 아니죠. 견뎠으니까 여기까지 왔겠죠. 그쵸? 그리고 지금 견뎌가는 과정이고. 근데
힘드시죠? 너무너무 힘드시죠? 왜 힘들까요? 왜? 여러분들은 지금 여기까지 와 있지를 않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어디까지 와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 막 상승을 시작하는 여기까지 와 있기 때문에. 이건 사실입니다. 이건 사실. 지금 시작하시는 분이 여기 있거든요. 지금 시작하시는 분이. 자기가 현재 위치가 어디 있는지를 모르시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내 위치가 어딘지 모르기 때문에. 자기를 먼저 되돌아보세요. 내 위치가 정확히 어디쯤인지를. 그러면 정확하게 내가 힘들어도 되는지, 힘들어하는 게 사치인지, 힘들어하는 게 건방인지 그걸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아, 제가 목소리 너무 큰가요? 저 미쳤나 봅니다. 목도 아파 죽겠어요, 지금. 강의를 이렇게 열광을 해서 커피 하나 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지금. 아, 힘들어 죽을 것 같아. 야, 커피 달라니까 흑원 사람이 와가지고 커피를 주시네요. 무슨 얘기냐? 내가 지금 현재 서 있는 위치가 어딘지를 스스로가 한 번 정도는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힘드십니까? 여러분들 얼마나 힘드세요? 그냥 견딜 만큼 힘들고 참을 만큼 힘들면 여러분들이 어디에 와 있는 거냐면 여기에 와 있는 거예요. 여기에. 죽을 만큼 힘들어요. 더 이상 참을 수 없을 정도로 막 숨이 꼭 깎고 넘어갈 것 같아요. 죽을 것 같아요. 그렇게 힘들면 어디 와 있는 거냐? 여기 와 있는 거예요. 여기쯤. 왜? 등산도요, 처음에 올라갈 때는 안 힘듭니다. 맞죠? 제가 이론적으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가장 힘들 때가 언제냐면 정상에 섰을 때는 안 힘들어요. 정상이 보일락 말락 할 때가 가장 힘듭니다. 정상이. 내가 터닝 포인트를 지나가는 요게 눈앞에 보일 때, 그때 가장 힘든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힘들고 어렵고 막 미칠 것 같다 그러면 그게 보이는 위치까지 왔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거 객관적으로 나중에 보여드릴 수 있어요. 왜? 그거를 스포츠 손잡고 그것만 딱 견디면 그다음부터는 올라가는 건 쉽고, 그다음부터는 스포츠 손 잡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 파트너 손잡고 올라가야 되는 거니까. 왜 힘드냐? 나 혼자 하면 힘들지 않아요. 이 오르막을 나 혼자 올라가면 올라가겠는데 내가 내 파트너를 데리고 올라가려고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도 지금 여러분 옆에 있는 파트너를 다 내려놓고 혼자 가보세요. 힘든가? 안 힘들어요. 아, 나 혼자 안 하면 그만인데 뭐. 그렇지 않나요? 근데 여기 다이아몬드, 블루 다이아몬드, 플래티즘이면 산하에 최소 아무리 적어도 500명. 다이아몬드, 블루 다이아몬드면 700명, 1000명의 파트너가 있어요. 보이든 안 보이든 간에. 이 자리에 들어와 있든 안 들어와 있든 간에. 그 500명, 700명이나 파트너를 보이지 않는 이 손을 끌고 내가 올라가야 되는 거야. 안 힘들면 이상한 거죠. 당연히 힘들어야죠. 당연히. 힘든 게 아니라는 거. 이게 과정이라는 거. 아, 다단계 하면 힘들지 않고 돈 벌 수 있다며요. 거짓말이에요. 세상에요. 놀고 먹으면서 돈 버는 일은 없습니다. 단지 힘이 많이 오랫동안 드느냐, 많이 짧게 드느냐, 적게 오랫동안 드느냐, 적게 짧게 드느냐예요. 다 힘듭니다. 힘든 거 인정하세요. 그냥 편하게. 그런데 힘들지만 내 결과물이 엄청나게 크게 나올 것이다 라는 믿음과 확신. 그래서 여러분들은 확신이 있느냐, 그거를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여기서 성공할 수 있는 자기만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사람 보상 플랫 제품 말고. 있어요. 저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제가 항상 얘기했던 거 있습니다. 됩니다. 무엇을 하면 됩니다. 어떻게 하든 됩니다. 안 되는 게 이상한 거예요. 안 되는 게. 단지 안 되는 이유. 왜 안 되느냐? 미친다고요? 미친다고 될 것 같아요? 미친다고 해서 되는 거 아닙니다. 미치는 것만 가지고는 안 돼요. 뭔지 아세요? 내 의지가 중요해요. 내 의지가. 해보겠다. 왜? 확신이 있으니까. 그래서 확신이 중요한 거예요.
확신이 없으면 미치지도 못하고요. 뭘 해보겠다는 의지도 안 생겨요. 뭐가 보여야지. 아니, 집을 샀는데 아파트 샀어요. 이 집값이 3년 후면 한 2배가 뛰어. 그럼 지금 당장 굶어 죽어도 그 집 팔을까요, 안 팔을까요? 아, 굶어 죽으면 팔겠구나. 여유 있게 못 살아도 팔까요, 안 팔을까요? 지금 내 돈이 급해. 팔을까요? 웬만하면 참죠. 웬만하면. 왜? 분명히 2년 후에는 뛸 게 확실하니까. 근데 집을 샀는데 이게 5년 후에 뛸지 10년 후에 뛸지 몰라. 그럼 어떻게 돼요?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일단 급한 부부터 끄고 보지 뭐. 라고 해서 매각할 거 아니에요. 그죠? 왜? 확신이 없으니까. 확신이. 여러분들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얘기. 확신. 확률이요? 확률은 확신에서 나오는 겁니다. 확률이 높아야지 확신이 있는 거고, 확신을 가지고 봐야지 확률을 높일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성공할 수 있는 확신이 있으십니까? 그 확률이 있으십니까? 근데 혹시 그게 여러분들만 갖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들 파트너한테 그 확신과 확률을 전달해 주셨습니까? 여러분들의 의지를 여러분들 파트너한테 보여주셨습니까? 여러분들 파트너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스폰서가 거기에 미쳐있는지, 확신이 있는지, 확률이 있는지, 자신감이 있는지 검증해 보셨습니까? 안 해보셨으면 오늘 해보세요. 제 파트너들 오늘 저를 검증해 보세요. 제가 얼마나 확신이 있는지, 확률이 높은지를 한번 검증해 보세요. 그래서 확신이 있으시면 오늘 저는 점심때 라면을 먹고 싶으니까 라면을 해주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오늘 이 강의로, 오늘 이 기회로 모든 게 다 결정나거나 천지가 개벽할 일은 없습니다. 오늘 강의는 오늘 강의일 뿐이고요. 어차피 이거 딱 끝나고, 화면 끝나고, 애프터 미팅 끝나고 점심 먹으면 제가 한 얘기는 거의 다 공중분해 되어 있을 거예요. 하지만 제 이야기는 없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의 지금 뛰는 가슴은 그때도 뛰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뛰는 가슴, 그거를 불씨 삼아서 지금보다 더 나은 내일이 되길 바라면서 제 강의는 오늘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